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한강 작가님의 작품을 소개해드리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2016년 채식주의자로 북커상을 수상한 이후 5년 만에 신작 장편소설이 출간되어 무척 반가운 마음으로 읽어봤습니다.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를 오래전에 읽었던 터라 차기작을 엄청 기다렸거든요. 중간중간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와 소설 흰을 읽으며 마음을 달래곤 했는데 이렇게 장편소설을 오랜만에 읽을 수 있어서 읽기 전부터 무척 기대되더라고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역시나 독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멋진 작품을 남겼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이 소설 속에 새겨져 있는 역사의 기억이 잊히지 않고 오래도록 남아있기를 염원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소설은 새, 밤, 불꽃 이렇게 3부로 나누어져 있고 작품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눈이 배어 있습니다. 각각의 장면마다 눈에 대한 표현도 달라지는데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이토록 다채롭게 표현하는 글은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눈을 통해서 주인공의 감정과 그 당시 상황을 대변해 주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도 눈에 대해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이상하지, 눈은? 어떻게 하늘에서 저런 게 내려오지? 이 짧은 문장 속에서 눈이 가진 여러 가지 의미를 드러냅니다. 하얗고 차가운 눈은 내릴 때 아름답긴 하지만 지나치게 내리는 눈은 사람들의 발을 묶기도 하고 모든 것을 지우듯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소설의 첫 문장도 이렇게 시작해요. 성근 눈이 내리고 있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시죠? 대략적인 줄거리를 요약해서 들려드리고 인상 깊었던 문장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소설은 주인공 경아가 꾸었던 꿈의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눈 내리는 벌판에 검은색 통나무 수천 그루가 묘비처럼 심어져 있죠. 마치 묘지 같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발등까지 바닷물이 밀려 들어옵니다. 경아는 무덤이 모두 바다에 쓸려버리기 전에 뼈들을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한 채 꿈에서 깨어납니다. 이런 악몽을 꾸게 된 건 어느 도시에서 일어난 학살에 대한 책을 집필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경아는 그 사건이 전하는 알 수 없는 영향력에 사로잡혀 지내게 되는데요. 먹고 자고 숨쉬는 아주 일상적인 것조차 힘겨워진 경아는 종종 유서를 쓰곤 합니다. 그러던 겨울 어느 날 친구 인선에게서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인선은 한때 사진과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다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제주로 내려간 친구입니다. 그곳에서 하던 일을 접고 목공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몇 해 전 경아는 자신의 꿈과 관련된 작업을 영상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는데요. 그러나 그 후 몇 해가 지나도록 서로 힘든 시기를 겪느라 작업에 진척이 없었습니다. 서울과 제주라는 물리적 거리가 생기고 나서부터 연락도 뜸해졌죠. 그런 인선이 느닷없이 경아야, 지금 와줄 수 있어? 라고 보낸 문자는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어디냐고 물으니 처음 듣는 병원의 이름을 알려주는데요. 경아는 곧장 병원을 찾아가죠. 병실에 누워있는 인선은 통나무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두 손가락이 잘려 봉합수술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으나 이제부터 중요한 건 피가 멈추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혹여라도 수술 부위에 딱지가 않게 되면 신경이 끊어지게 되므로 3분마다 수술 부위를 바늘로 찔러 일부러 피를 흘려야 하죠. 자다가도 시간이 되면 바늘에 찔려야 하는 인선을 보니 경아는 도저히 눈을 바로 뜨고 보지 못합니다. 그때 갑자기 창밖으로 눈이 내립니다. 그 장면을 본문에서 읽어드릴게요. 이상하다. 이렇게 너랑 같이 눈을 보니까. 인선이 창으로부터 눈을 돌려 나에게 말했을 때 나 역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눈은 거의 언제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그 속력 때문일까?
아름다움 때문일까? 영원처럼 느린 속력으로 눈송이들이 허공에서 떨어질 때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이 갑자기 뚜렷하게 구별된다. 어떤 사실들은 무섭도록 분명해진다. 이를테면 고통. 유서를 완성하겠다는 모순된 의지로 지난 몇 달을 버텨왔다는 것. 자신의 삶이라는 지옥에서 잠시 빠져나와 친구를 병문안하고 있는 이 순간이 기이하고 낯설고 선명하게 느껴진다는 것. 하지만 인선이 이상하다고 한 말은 다른 의미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이상하다는 말이 어딘지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갑자기 인선은 제주 집에서 키우던 앵무새가 혼자 남아있으니 가서 구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경아는 인선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서둘러 제주로 향합니다. 제주에 도착했지만 폭설과 강풍으로 인해 비행기와 모든 차편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암담한 상황을 겪게 된 경아는 설상가상으로 고질적인 두통에 시달리며 가까스로 마지막 버스를 타고 인선의 마을로 향합니다. 버스에서 내려 인선의 집까지 눈길을 헤치고 산을 오르던 경아는 폭설과 어둠에 갇혀 길을 잃게 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인선의 집에 도착했지만 새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경아는 조심스레 새를 나무 아래에 묻어줍니다. 이때 시고 끈적이는 눈물이 흘러 당황스러워하죠. 그 새는 인선이 기르던 새일 뿐 자신은 이런 고통을 느낄 만큼 사랑한 적이 없으니까요. 기력을 소진한 경아는 바닥에서 인선이 흘린 핏자국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꿈에서 봤던 검은 통나무를 톱으로 절단하다 인선이 사고를 당한 걸 깨닫게 되죠. 이런 무리한 부탁을 한 게 이제야 이해가 된 경아는 그곳에서 죽은 새를 보게 됩니다. 이때도 눈이 내리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눈의 묘사를 읽어드릴게요. 막 내려앉은 순간 눈송이는 차갑지 않았다. 거의 살갗에 닿지도 않았다. 결정의 세부가 흐릿해지며 얼음이 되었을 때에야 미세한 압력과 부드러움이 느껴졌다. 얼음의 부피가 서서히 줄어들었다. 흰빛이 쓰러지며 물이 되어 살갗에 맺혔다. 마치 내 피부가 그 흰빛을 빨아들여 물의 입자만 남겨놓은 것처럼. 어떤 것과도 닮지 않았다고 나는 생각했다. 이렇게 섬세한 조직을 가진 건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차갑고 가벼운 것은, 너가 자신을 잃는 순간까지 부드러운 것은. 이상한 열정에 사로잡혀 나는 눈 한 줌을 움켜쥐었다가 펼쳤다. 손바닥 위에 놓인 눈이 새털처럼 가벼웠다. 손바닥이 연한 분홍빛으로 부푸는 동안 내 열기를 빨아들인 눈이 세상에서 가장 연한 얼음이 되었다. 잊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이 부드러움을 잊지 않겠다. 그러나 이내 견딜 수 없이 차가워져 나는 손을 털었다. 몸의 온기가 사라짐을 느낀 경아는 인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마도 실제 인선은 아니고 인선의 혼이거나 환상일 텐데요. 아니면 인선이 살아있고 자신이 혼으로 찾아왔다고 생각하죠. 경아는 70년 전 제주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과 얽힌 인선의 가족사를 듣게 됩니다. 가족을 잃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15년을 감옥에서 보내며 억울하게 고문을 당해야 했던 인선 아버지와 부모와 동생을 잃고 오빠마저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채 언니와 둘이 남겨진 인선 어머니의 이야기를 알게 되죠. 그리고 학살 이후의 시간을 고통 속에 살아내며 오빠의 행적을 찾는 일에 수십 년을 바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인선 어머니의 소리 없는 투쟁이 폭설로 고립된 인선 집에 어둠 속에서 드러납니다. 수많은 희생자들은 이제 이곳에 없지만 빛바랜 사진들과 기록들이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는데요. 스크랩 뭉치를 보게 된 경아는 이것들을 모은 사람의 지문과 자신의 지문이 겹치기를 원하지 않고 똑바로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자 우리 나무들을 심을 땅에 가자는 인선과 초가 얼마 남지 않아 가고 싶지 않다는 경아,
그 둘의 마음을 표현한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보여줄게. 집게손가락을 입술에 얹은 채 그녀가 속삭였다. 뭘? 우리 나무들을 심을 땅. 마치 나 대신 동의하듯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멀지 않아. 지금? 금방 다녀올 수 있어. 너무 어두운데? 나는 말했다. 초가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아직 괜찮아. 인선이 말했다. 다 타기 전에 돌아오면 되지. 대답을 망설이며 나는 서 있었다.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정적 속에 더 머물고 싶지도 않았다. 수트를 당겨 끼운 천처럼 팽팽한 침묵을 느끼며 그걸 바늘처럼 뚫는 내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인선에게 다가갔다. 결국 인선을 따라 나선 경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말이 궁금하시죠? 사실 이 작품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결말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강 작가님만의 세밀한 문체를 맛보기 위해서인데요. 한강 작가님은 이 소설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끝까지 사람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던 인선 어머니의 마음과 그런 어머니를 곁에서 보필했던 인선, 그리고 인선의 부탁에 응하는 경아의 마음이겠죠. 직접 책을 읽어보시면서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그 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인간적인 모습을 가슴 깊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